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분양시장에 완연한 봄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정유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정유주 전망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 이력으로 신용점수를 만들어내는 대한신용평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자체 모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탓에 납기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4월은 분양시장에 전통적인 성수기로 꼽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에 완연한 봄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길게는 10년까지 적용됐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는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오는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달 전국 새 아파트 물량은 전년 대비 9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직방 집계를 보면 이달 전국에 새롭게 풀리는 아파트는 29개 단지, 약 2만 8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만 5천 가구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전매 제한이 짧아져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고 분양권 양도세율도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 2년 이내 처분할 시 60%가 적용됩니다.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매를 하더라도 이제 거주요건 때문에 지금 전매 제한만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국토부는 전매 제한 완화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펙 플러스 깜짝 감산 소식이 전해지며 정유주가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정유주의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정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일 중동 산유국 주축인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뉴욕 상업거래소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선물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선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정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너비스와 한국석유는 이틀 동안 10%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정유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기적으로 재고이익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 속 유가만 오르면 정제마진 측면에선 부정적일 것이란 입장입니다. 유가 오르는 게 그냥 막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그냥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추세적으로 오르려면은 경제 마진도 같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안 보여지고 있어서. 시장에선 부정적인 정제 마진과 더불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매크로 상황 악화도 우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유가 전망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 이력으로 신용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신용평가인데요.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평가 방법을 다양화한 데 이어 자체 모형 개발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자체 대한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신용평가는 통신, 전기, 가스요금 납부 이력, SNS 정보까지 비금융 정보를 토대로 평가를 내리는 건데 인터넷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핵심 지표로 쓰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평가 모형 카카오 스코어의 경우 모형을 세분화하면서 대환 플랫폼 출시에 대비한 대환 고객 신용평가 모형, 개인 사업자 모형, 금융투자 정보 활용 모형 등 신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자체 모형을 토대로 별도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뱅크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를 뛰어넘는 자체 모형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K뱅크도 현재 통신, 쇼핑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보유 중인데 현재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분야를 확장 중이라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일상생활로 확장 중입니다. 운전 이력, 도서 구매, 멤버십 유무, 취미 활동에 쓰인 비용까지도 대상군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대상이 활동적인지 규칙적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도 신용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은행들이 대한신용평가에 열을 올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 이력은 부족하지만 상환 능력은 충분한 신파일러와 같은 새 고객층을 발굴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신파일러들 이런 분들이 다시 1금융권으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 평가 모형 개발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환경입니다. 인터넷은행 자체가 거대 플랫폼이어서 평가 모형의 핵심인 고객 디지털 발자국 등 데이터 분석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연체율, 부실률들을 정교하게 예측해 리스크 관리로 향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특유의 편리함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사로잡았지만 여전히 각사의 점유율은 1%를 밑도는 상황. 인터넷은행들이 보유한 장점을 살린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발판으로 은행판을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개편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의 큰 경쟁력인 납기 준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단위시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소규모 제조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9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연장 근로 논란에 대해선 노사 합의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근로시간 증가, 공짜 야근 등의 우려를 잠재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현장을 공짜 야근이 만연한 곳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장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 형성과 함께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 사명을 변경한 KG 모빌리티가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술 분야 발전에 집중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KG 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으로 발을 넓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오늘 비전 테크 데이를 열고 전동화 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계획 등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매우 큰 시장입니다. 저는 KG 모빌리티가 한 시장을 파고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을 확정한 KG 모빌리티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될 토렉스 EVX를 비롯한 픽업 모델 500, 대형 SUV F100, 준중형 SUV KR10이 선봉에 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현재 전동화, SDV, 자율주행, 클라우드 기반 AI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OTA와 자율주행 기능이 통합된 SDV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EV 플랫폼을 개발해 정통 SUV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면서도 다가오는 전동화 흐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G 모빌리티가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모델을 앞세운 KG 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어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에 참여했습니다. 갤럭시 스튜디오를 마련한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갤럭시 S23으로 최신 스마트폰 기술과 함께 친환경, 지속가능한 철학 등 엑스포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국내외 행사뿐 아니라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도 디지털 5개 광고 등을 활용해 부산 엑스포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와 함께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들이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쇼핑몰들은 나들이객들을 겨냥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열면서 온라인몰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쏟아져 나온 나들이객들이 튤립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이곳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의 튤립 축제 현장. 마스크 없이 3년 만에 맞는 봄인 만큼 타임빌라스를 찾은 고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되면서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타임빌라스는 쇼핑을 하러 온 고객들이 봄꽃 구경을 하고 또다시 꽃 구경을 위해 쇼핑몰을 방문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 이번 축제를 열었습니다. 타임빌라스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점의 시그니처인 잔디광장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튤립을 식재했습니다. 특히 근본 엔데믹에 발맞추어 고객님들께서 쇼핑뿐만 아니라 튤립을 보시며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튤립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주요 볼거리입니다. 이번 튤립 축제에서는 아이스크림 튤립부터 바닐라 쿠페까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품종의 튤립을 식재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은 최근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며 고객 유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몰에서는 최근 롯데월드타워 메인 광장에 18m의 초대형 벨리곰을 공개했으며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별마당 도서관 중앙에 거대한 꽃동산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험 소비 이런 것을 더 만족스럽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로 완전한 일상을 되찾은 가운데 쇼핑몰에서는 체험을 강화한 마케팅으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경남 하동군이 오는 5월에 예정된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엑스포 홍보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차를 올리는 왕해차 진상식을 재현한 건데요. 이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청계천 광장. 지리산 일대에서 재배된 하동 야생차를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모습을 재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동자들은 녹차잎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등장하고 붉은 용포를 거친 임금은 녹차잎을 달여 만든 차를 시음합니다. 내 이 차를 먹어보고 나니 역시 듣던 대로 향도 좋고 맛도 좋구나. 이 좋은 하동의 차를 나 혼자 먹기는 아깝다. 경남 하동군이 조선시대 임금이 즐겨 마신 걸로 알려진 하동차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모든 차를 세계 각국의 다시를 그대로 재현한 그런 아름다운 다실에서 세계의 모든 차를 비교하고 맛보고 살 수 있는 체험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 아버지 최불암 씨의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과 녹차 시음식 등도 진행됐습니다. 하동 녹차는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17년 하동 전통차 농업이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동구는 세계차 엑스포 개최로 하동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차산업 육성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5월 4일부터 한 달간 하동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최근 북극해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기후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올겨울의 기온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장 큰 원인이 북극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북극 해빙이 녹게 되면 기후변화도 심각해지지만 경제적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극 해빙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와 이렇게 빙하가 녹을 경우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요즘 북극 해빙이 많이 녹고 있다고요? 유럽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그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예. 이 서비스는 3월 1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과 2월 해당 올해 역대 최소량의 북극 해빙량을 기록을 했고 또 북극 전체로 봐도 역대 세 번째로 북극 해빙이 적은 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이 역대 가장 많이 녹은 달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북극해의 빙하 전망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지구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가 2022년 11월 발표한 빙하권 상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 북극 해빙은 2050년에 모두 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증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라든가 해빙, 동토 등 전 세계의 빙권이 빠른 속도로 녹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탄소 배출량 급격히 줄여도 빙하가 수백 년에 걸쳐 계속 녹게 되면서 해수면을 최대 3m 정도 상승을 시키고 해안 도시들을 위태롭게 만들며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은 2050년까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발원과 파도가 강해지면서 침식이 증가하게 되고 4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22년 6차 보고서에서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정도 오를 경우 여름철 북극 해빙이 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최대 20m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지대 국가와 해안 지역 사회에 실존적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북극 지역의 빙하가 많이 녹는 데는 이 북극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작년 12월 21일에 기후변화가 북극을 변형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이 보고서는 11개국 147명의 전문가가 편찬한 그런 내용인데요. 북극 기온이 최근 7년이 가장 더웠고 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해들이 이어졌다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눈 덮인 면적이 좁아지고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를 하면서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린란드 빙상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역대 가장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수온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렌츠해와 랍테프해에서 2022년 8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30년 동안의 기온 평균치보다도 거의 2.3도가 더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가 북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북극 해빙이 기후 변화로 사라지게 되면 이 기후 측면에서는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이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일단 뭐 북극 해빙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큰 이점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물리 이동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운업계가 북극 항로라고 부르는 러시아 북서쪽 카라 해협에서 동쪽의 츠코트카 지역까지 총 5,600km의 운항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빙하로 인해서 보통 여름철 포함 5달 정도만 운항이 가능했는데 무더위가 심했던 2020년 같은 경우는 7개월까지 운항이 가능했었고요. 또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북극계에서 여름철의 선박들의 운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노르웨이 인근의 바렌츠에는 47.6%나 운항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는 2050년이면 북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서 북극 항로는 연중 전 해역이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갈 경우 기존 경로인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는 19,900km를 항해해야 하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14,300km만 운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거리가 운송거리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대해서 해운업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북극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가장 큰 이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극 항로 개설로 인한 운항 이익이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 효과가 좀 있다던데요. 네, 그렇죠. 현재 뭐 수산업계라든가 바이오 업계 또는 뭐 에너지 업계 이런 업계들도 굉장히 북극 이 빙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현재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종이 서식처를 북극 계역으로 지금 현재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극계 주변의 어획량이 2050년엔 전 세계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어종도 2.5회 정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극지 생명 자원 같은 경우는 신약이라든가 신물질, 신소재 등 의료 분야에서도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 30%, 가스 하이드레이트 20%, 석유 13%가 북극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극권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극권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8개 나라는 북극 이사회를 만들어서 대화 조정을 하기로 했고 한국과 중국 등 13개 나라가 옵서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북극 원주민과 협력을 강화하고요. 북극 8개 연안국과 맞춤형 협력 사업 등을 발굴을 하고요. 북극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극 해빙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 이슈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가 30조 원 감소했습니다. 국가자산 가치가 준 것은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보다 2,380원 높은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국제선 여객 운송 실적을 턱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인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은 200mm 이상,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도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6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12도, 세종은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세종이 16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은 10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15도, 부산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전주 18도, 부산 17도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목요일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